저는 35세이고 남편은 60세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에 3만 위안을 벌고 저는 1만 위안 정도를 벌고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는 이 수입이 평균 이하로 간주됩니다. 저희는 거의 성관계를 갖지 않는데 2019년에 임신한 이후로는 단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이를 숨겼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남자를 선호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나 나이 한 남자를 선호하게 되었죠. 지금은 그가 너무 늙어 보여요. 저는 남편이 저보다 20살 이상 많은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뒤에야 알게 됐지만 그는 여전히 나이를 부인하고 심지어 신분증에 적힌 나이도 부인합니다. 직원이 실수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결혼 당시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미혼 여성으로 보였고 가족들이 결혼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제 사회적 관계가 좋고 다른 남자들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원래 솔직한 편이지만 지금은 남편과 소통이 거의 없고 이야기할 시간도 마련되지 않아요. 그는 항상 바쁘지만 가정에 대한 기여는 확실합니다. 가계비 대부분을 그가 부담하고 저에게도 매달 2만 위안을 가계비로 주죠. 명목상 소득은 3만 위안이지만 비공식적인 수입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재정적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여성으로서 저는 여전히 남녀 간의 육체적 친밀감을 갈망해요. 부끄럽지만 섹스 토이를 사용하는 걸 싫어하고 이 정신적 장벽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엔 너무 겁이 났어요. 제가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없어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과 만나 돈을 내는 건 원치 않았고 스스로 접근할 용기도 없었죠. 어떤 남자들은 나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슈파를 던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한 남자 동료에게 퇴근까지 기다려 위챗을 추가하고 데이트하자고 제안해봤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드디어 40대 남자와 만났어요. 그는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부서에 있어요. 저는 관리부서이고 그 사람은 영업부서라 직장에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단지 지원 명부에서 이름을 우연히 봤고 직원회의에서 그의 연설이 어렴풋이 기억나서 위챗을 추가했어요. 당시엔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입장이었죠. 결국 그와 원나잇 스탠드를 했지만 하룻밤만이 아니었어요. 로맨틱한 감정이 솟아나고 곧 연애를 시작할 것 같았다고 느꼈어요. 그는 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했고 저는 그의 아내도 결혼 후 같은 짓을 하는지 물어봤죠. 그와 아내는 서울과 대구처럼 다른 도시에 살고 다른 곳에서 일해요. 그는 아내는 그렇지 않고 아내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제 심리적인 문제와 겹쳐 작별 인사를 하고 글을 삭제했어요. 삭제한 뒤 마음이 좀 놓였지만 하루 종일 그가 다른 계정으로 연락할지 확인했고 친구 요청은 한 번만 왔어요. 나중에 전화도 왔지만 차단했죠. 막상 직장에서 그가 와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카메라가 도처에 있어서 거절했어요. 저는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남자를 찾는 건 두려움과 노출될까봐 걱정이 동반됩니다. 지금까지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어요.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쓰지만 저는 예외였어요. 그는 저를 데이트하러 집으로 데려갔고 그 덕분에 호텔비를 아낄 수 있었죠. 그는 아내는 1년에 2번만 돌아온다고 말했고 저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 남자는 한 달에 1만 위안 정도밖에 벌지 못하지만 제가 그의 집에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어제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자고 했지만 아이들을 돌보아야 해서 집에 갔어요. 아이들이 어리고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편은 집안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도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데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아요.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사실 불륜을 하는 건 망설여져요. 남편이 알아낼까 봐 걱정되고 갈등이 많아요. 정작 원하는 건 불륜이 아니라
서로 맞는 성관계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것도 겁이 나고 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 남자를 만나는 건 믿을 수 없거나 나쁜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되고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알아가는 시간도 없어요. 꾸준히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직장에서 만나는 게 더 안전하고 잘 알아서 위험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한 상황은 없죠. 성병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지만 현대인들은 위생에 더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좀 덜 걱정되기도 해요. 이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밖에서 남자를 만나는 건 그냥 데이트일 뿐이고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낯선 사람으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는 어젯밤 새벽 3시쯤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남자들은 보통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달콤한 말을 잘하지만 저는 그에게 한마디도 다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편에 대해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원할 때마다 전화나 문자를 해요. 하지만 혼인 관계가 아닌 남자와는 힘든 싸움이 생기고 결국 그의 메시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무시할 때까지 기다리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요즘은 매일 멍해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치요. 처음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평정심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어요.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친구는 계속 함께하면서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채팅은 하지 않아도 되니 원할 때 문자만 주고받으면 되고 남자가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꽤 기뻤고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문자를 보내자 저는 다시 채팅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 채팅하면 감정이 생긴다는 걸 알고 채팅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속일 수 없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은 순진하고 제 감정을 속인 적이 없으며 진심이었다고 말했죠.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렸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히 가짜였어요. 진심이었다면 지금까지 문자를 보내는 걸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한편으로는 불륜을 끝내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연락해 주거나 데이트를 제안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속일 수 있다는 말은 농담이었어요. 그를 속일 필요도 없었고 어차피 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혼은 정말 원하지 않아요.